내년 되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개인의 의견으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배 넘게 올랐는지, 금이 올라야 되는 타이밍에 제대로 오르지 못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그 수요를 다 갉아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금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7배 정도 차이 나는데, 비트코인 수요를 몰리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더 쏠리는 거죠. 비트코인은 오버슈팅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금은 슈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2024년은 한번 잘 봐야 되겠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러가 강세를 잘 유지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약달러로 뚝 떨어지거든요. 달러가 약달러로 전환된다면은 금이 올라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대신 올라갈 수도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지금 기대감도 많이 있는데, 이게 화폐냐 아니냐에 봤을 때 세 가지 요소를 보면은 아니긴 합니다. 교환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가치의 척도 기능, 상품의 가치로 표시할 수 있는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표시해서 거래하지 않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거래하지도 않습니다. 뭐 몇 군데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주류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치의 저장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화폐 자체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나머지들도 조건부기 때문에 바뀌면은 화폐로서도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금과 달러를 보면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동의 편의성에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점,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과 달러 대신 비트코인 수요가 생겼던 거고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떨어질 거냐? 떨어지기도 어려워요. 이미 벌써 어둠에서는 달러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 인정받으려면 취약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중앙은행의 인정이 필요한데 그게 현물 ETF를 통해서 서서히 그 길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중앙은행이 화폐로서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이유가 계속 채굴이 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벌써 90%가 채굴이 된 상태고, 나머지 200만 개가 나온다 한들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발권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화폐로 인정해줄 가능성도 있다. 그 기대감이 올라오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안정화인데 오늘과 내일의 가치가 크게 다르다면은 안정적인 화폐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게 갭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은 환율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과 내일의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는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화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로 인정받는 길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수요예요. 양지에서 비트코인을 쓸 일은 없죠. 음지에서 많이 씁니다. 비트코인을 교환의 매개체로 쓰는 곳들이 있어요. 양지에서는 투자 외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지에서는 누군가가 채굴하고 누군가가 교환을 하고 누군가는 저장을 하고 누군가는 화폐처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석유를 가지고 페트로달러 돌리듯이 순환 시스템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갑을 통해서 저장이 가능하고 거래소를 통해서 교환이 언제든지 가능한데, 금액이라던가 국가라던가 시간을 초월합니다. 화폐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쏘는 사람, 받는 사람 믿는다라고 하면은 화폐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거를 화폐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고, 2021년에는 투자의 수단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 2024년에는 화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3단 상승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단점 하나가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인데, 이렇게 되면은 거래했을 때 저장하는 쪽이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 리스크를 안는 사람들이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을 가지고 FX 마진 거래를 하듯이 또 어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이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스왑을 걸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반대로 환 해지 효과가 나면서 거래하는 사람들끼리는 안정화가 될 수도 있다. 계약할 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을 달러로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안정화가 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 어둠의 달러로 활용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점이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모든 돈들은 은행을 거쳐야지만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외로 송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금액 자체도 한도가 있고 사유를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보고 없이 거액의 돈을 한 번에 쏠 수가 있죠. 송금한다 하더라도 바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들어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똑딱 하면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현금 거래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기록이 남죠. 은행에서 대규모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을 하게 되면은 등록돼서 감시를 받습니다. 코인은 한 번에 1조를 넘겨도 국가가 모를 수가 있어요. 코인 거래소를 규제해서 확인한다라고 하지만 애초에 해외 거래소랑 해외 지갑을 사용하면은 추적이 불가능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코인의 수요가 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국가의 눈을 피해서 해외로 반출, 은폐,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법 거래, 해외 도박, 환치기, 불법 상소, 불법 증여, 이런 수요가 사라질 거냐?
안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가 없다. 사라지려면은 세계 중앙은행이 모여서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합의가 필요하고 거래소들마다 다 철퇴를 내리고 다 삭제를 시킨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거래소를 합법화시키고 살려뒀기 때문에 그게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비트코인 관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기보다는 이제 어둠의 달러로 보고 있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어디서나 알아주는 미술품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술품은 가격 변동이 심하지만 화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미술품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냐면 첫 번째가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작가가 죽으면 더 이상 작품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추가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스토리를 부여해요. 신규 화가의 이력, 화풍, 구매자 이력 등이 가격을 만들어갑니다. 갤러리에 후원이 있어야 돼요. 신규 화가 같은 경우는 갤러리의 유통, 공급, 가격 책정, 관리가 가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갤러리에 후원이 있어야지만 신규 화가의 작품들이 드디어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 비트코인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은 음지의 수요와 음지의 공급으로 거래가 됐었죠. 거래소를 통해서 이게 양지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월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이게 양지로 더 많이 올라오게 됐는데 미국 투자은행 자산운용사가 현물 ETF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살까요? 개인은 자유롭게 어떤 자산이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은 비트코인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ETF를 사는 거는 가능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법인이 현물 금을 보유하는 건 안 되는데 금 ETF에 투자하는 건 가능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을 투자하면은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사는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렇게 늘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됐다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수요를 감당할 정도로 공급이 많으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요 우리 돈으로 1000조밖에 안 됩니다. 8,200억 달러예요. 테슬라 시가총액이랑 똑같아요. 반면에 금은 시가총액이 17배가 높고요.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년 1.8%씩 채굴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현재 90% 채굴됐고 다 채굴되고 나면은 없습니다. 현물 ETF 승인은 수요를 증가시키죠. 이런 상황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은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수요가 테슬라 주식만 원한다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늘어난 수요가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오버슈팅이 난다는 거죠. 현재 이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돼서 2배 올랐다. 현물 ETF 다음은 뭘까? 사모펀드라던가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물 ETF는 투자은행이 간접 보유를 위한 핑계인 거고 이후에는 직접 보유를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 일종의 스토리 과정을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거죠. SEC에서 계속 거절을 했지만 결국은 승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론자입니다. 채굴량이 줄어드는 반감기도 수요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데요. 채굴이 어려워질수록 전기료가 올라가요.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일종의 원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희소성이 있는 미술품, 부동산 등의 가격이 오르는 거를 자산가들이 봤을 때 여기에 뛰어듭니다. 이제 VIP 수요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VIP들이 관심 많은 게 세금 절약하는 거거든요. 왜 VIP들이 미술품을 좋아하냐면 이게 절세의 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은 건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양지로 수요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금이 상승해야 되는 타이밍에 코인이 오르면 금이 못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고 금이 못 오르니까 대체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로 쏠리면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오버슈팅을 봤었어요. 2021년이 그랬고 2024년에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금의 시가총액이 코인보다 7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론은 비트코인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격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거절나게 되면은 이번에 가격이 다시 쭉 떨어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 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 현물 ETF가 승인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트코인 다음이 이더리움이거든요. 전세계 자산순위 39위를 차지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머크, 에브비, 쉐브론이랑 가격이 비슷해요. 2680억 달러거든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면 이더리움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더리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위들 코인들도 너도 나도 현물 ETF 신청을 한다라는 붐이 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2017년, 2021년
2024년 3차 암호화폐 붐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이 2100조 정도 되거든요. 다 합쳐서. 비트코인이 50%를 차지하고 이더리움이 17% 차지하고 나머지가 33%를 차지합니다. 업종 내에서 1등주, 2등주, 잡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상승기에는 보통 뭐가 많이 오르냐면은 잡주가 제일 많이 올라요. 떨어질 때도 제일 많이 떨어지고. 만약에 비트와 이더가 현물 ETF로 간다면은 이후 잡코인 중에서 현물 ETF를 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기대값으로 많이 오르겠죠. 비트코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수가 비트코인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군지 정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양지를 올려주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는 2100만 개 비트코인 중에서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대략 4.8%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1000조라는 규모가 커 보이지만 거래량 자체가 그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계좌가 집중적으로 홀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에 되게 쉬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거래도 있지만 선물 파생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20, 500까지 하잖아요. 파생에서 수익을 더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라던가 이 파생 수요가 워낙 크고 파생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현물 가격을 조절해 버립니다. 고래가 가격을 흔들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수익 자본 가치가 0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차트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바닥이다,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워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던가 전망이라던가 CEO라던가 이런 게 존재하니까 그것들 때문에 호재다 악재다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대체 뭐로 위아래로 흔들어야 되는지 이게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금처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수가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분들이 월가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월가들이 여러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이 은을 엄청나게 매입했었고 은을 가지고 한번 장난을 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었죠. 다음번이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2021년을 보면은 비트코인 상승 나비 효과를 봤을 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거래소 주식들 말고도 게임주라던가 게임 엔진이라던가 나머지 주식이라던가 NFT라던가 관련으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보더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기업이 저평가, PER도 낮고 ROE도 높고 수익성도 훨씬 좋은데 아직 사람들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기업들도 존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2021년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 보시면서 지금 저평가인데 비트코인 붐을 탈 수 있는 주식 24년에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찾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시야를 넓혀서 내년에 돈 될 만한 기업들 없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